3월 2일 출향파 시황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출향파의 시황방송은 뉴스의 이면과 함의를 분석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에 이어서 2대 도시인 하리코프까지 공격을 가했습니다. 문제는 핵폭탄 다음으로 위험하다고 알려진 진공폭탄까지 사용했다는 것인데 민간인의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진공폭탄은 폭발 시 주변을 진공상태로 만들어 살상효과를 내는 폭탄입니다. 진공폭탄을 목표 지점에 투하하면 주변의 대기를 흡수하게 되는데 이는 핵폭탄과 유사한 파괴 효과를 내게 됩니다. 다만 방사선이나 낙진 등과 같은 부작용이 없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핵폭탄을 제외하고 가장 큰 위력이 있는 폭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푸틴은 조급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무리수를 두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과 유럽은 민간인의 피해가 속출하자 러시아의 모든 송유관을 차단하겠다는 경고를 했는데 이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에도 피해가 갈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강경한 입장 표명으로 인해서 유럽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송유관 차단 가능성이 알려지자 유가는 급등하였고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민간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미국 증시도 조정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우방국가이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진입할 수 있게 통로를 열어준 벨라루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러시아의 핵무기 유입을 승인하였습니다. 푸틴과 벨라루스 대통령은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은 되었지만 벨라루스에 러시아산 핵무기가 실제로 유입된다면 신냉전 시대로의 서막이 열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푸틴의 핵 위협 발언과 함께 러시아가 진공폭탄까지 사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위험자산 회피 심리로 인해서 달러화는 1.6% 상승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고 미 국채금리는 10베이스포인트 하락하며 급락을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악재로 인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폭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당분간 호재와 악재가 반복되며 변동성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S&P는 1.55% 하락을 하였고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2에서 3%대 하락을 하였습니다. 러시아 증시는 개장하지 않았지만 미국에 상장한 러시아 ETF는 급락세를 지속하며 고점 대비 무려 73%나 하락하였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자국 내 화폐 가치가 급락을 하자 비트코인을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발 호재로 비트코인이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주시하며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제유가는 국제에너지기구가 비축류를 긴급 방출한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송유관 차단 가능성에 따른 공급 쇼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가는 물론이고 천연가스도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유가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미국은 이란과의 핵협상을 통해 이란의 원유 수출의 길을 열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도 간만에 찾아온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최대한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이나 미국이나 서로 윈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만간 이란 핵협상은 타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유가가 갑작스럽게 급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가 선물 투자자들은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러시아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원유와 천연가스의 비중은 적지 않은 만큼 이에 따른 리스크가 부각될 수도 있으니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아시아 국가의 러시아 수출입 비중은 2%도 안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시아 증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와 화학 제품의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은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러시아와의 교역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러시아 수출 중에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심리적인 영향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로 인한 자동차와 부품주들이 과도한 조정을 보인다면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푸틴은 오랜 독재를 하면서 많은 정적들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러나 독재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은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런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나 전쟁이었고 푸틴도 정해진 패턴대로 움직였으며
처음에는 러시아 국민들도 이에 호응하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경제 제재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자 러시아 국민들도 이제는 서서히 지쳐가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MSCI 신흥국 시장 지수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 주가 지수에 투자하는 자금이 다른 나라로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으로 최대 8조 원 가량이 유입될 수도 있는 만큼 기대감으로 인한 심리적 호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호재와 악재가 혼재하며 매수세와 매도세가 첨예한 대립을 보일 때는 투자자 입장에서 그리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을 편입하고 기대한 대로 주가가 오르면 좋고 혹시 조정을 받는다면 평단 조정을 통해서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금일 시황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